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과 약 1km 정도 떨어진 한적하게 오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은 낭만과 감성의 젖자, 지목 및 면적 모두 두 필지로 잡종지 456제곱미터 138평과 도로 66제곱미터 20평, 총면적 522제곱미터 158평이다. 면적은 아담하고 쬐끔해서 좋다. 오늘은 낭만만 생각하자. 매매가 1억 8천만원, 평당 130만원 꼴이다. 도로지분 20평을 빼고 계산한 금액이다. 그렇다고 별도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도로지분을 포함하여 매매한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면적이 작다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좋다고 생각할 용도지역이다. 바닥 면적 55평이 가능하기 때문. 접한 도로는 8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주목이 도로인 개인 소유의 사도이다. 우리도 이 부분의 지분 20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여부, 농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다. 전입신고 그딴 것도 필요 없다. 관심도 갖지 마라. 자그만치 잡종지이다. 대지와 마찬가지. 그리고 쌤쌤이다. 똑같다는 얘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경관보존지구 4등급, 축사할 면적도 아니 된다. 관심 1도 없으니 괜찮하다. 경관 4등급이면 하자가 전혀 없어 좋다. 생태계 보존지구 5등급, 지하수 자원 4등급. 둘 다 하자가 전혀 없다. 등급 중 가장 높아 좋은 등급. 모두 GIS 등급엔 하자가 전혀 없다. 추천 용도, 전원주택, 상가주택, 일종군생으로 가능한 것들. 누가 봐도 웅장한 상가 건물을 지을 곳은 아니다. 딱 봐도 전원주택지. 물론 다른 걸 섞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낑겨서 넣어보자. 낑겨 넣을 것들 중에 조용한 오름 감상을 테마로 한 작은 펜션이나 농어촌 민박을 생각해봐도 좋을 듯하다. 이곳의 풍경은 그냥 좋고 좋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무얼 닮았는지. 무얼 닮았다고 말하면 민망해질 그냥 정사각형이다. 잘생기면 무조건 옳다. 지금부턴 먼 발치에서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땅을 보러 출발한다. 오늘 또 감성의 젖자. 출발. 오름의 왕국 제주도. 그리고 그 중엔 단연 송당리. 먼 발치에서 풍경을 감상하기 참 좋은 전원주택지. 오늘 우리 여기 오름의 왕국 송당리에 홀려 마음을 사로잡혀보자. 오늘 우리 땅 앞뒤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느 각도에서나 오름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가 아닌 산의 풍경을 거실창에 펼쳐놓고 싶다면 오늘 우리 땅에 관심을 갖고 덤벼도 좋을 듯 하다. 이미 태초부터 전원주택지의 조건은 충족을 했다. 건축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목. 건축은 바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농지도 임야도 아닌 잡종지. 대지와 친구이며 동급이다. 같은 레벨로. 거창할 것 없는 평범하고 소소한 전원주택지로 딱 좋은 땅이다. 평범함 속의 행복을 찾기 딱 좋은 땅.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덤벼야 하는
오지의 전원주택지는 아니니 관심을 곁에 두고 조금 더 살펴보자. 마을의 정중앙까지 약 1km로 마을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마을과 적당히 떨어진 곳을 원했다면 최적의 입지 조건, 자칫 혼자만 단독 필지로 존재했다면 오지라 치부될 뻔했다. 오래전에 약 20개가 넘는 필지로 조성된 곳으로 주택도 4채 정도 들어서 있다. 사방으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오름 감상에 최적화를 이루었기에 이건 신의 한 수였다. 일부러 이렇게 맞추기에도 힘들 최적의 포지션과 최적의 입지 조건 때문에 왠지 이 말이 그냥 나온다. 이 마을 좀 괜찮하다. 언젠가는 니치면도 오름에 둘러싸여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에 가면 유독 기분이 좋다. 평소의 소신대로 산은 그냥 보는 것이지 절대 오르거나 정복하려 하면 안 되기에 더욱 그러한 듯하다. 산을 오를 때에는 절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 산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절대 오르거나 정복하려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자. 산은 그냥 보는 것이다. 시야에 들어오지만 서로 대화하기는 어려운 거리. 먼 발치에서의 거리가 풍경을 감상하기엔 딱 좋은 거리이다. 석양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경이롭고 파도와 너울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짠물이 안 튄다. 먼 발치에 있는 쟤네들 저마다의 오묘한 자태가 있다. 딥다 높은 녀석부터 졸라 낮은 녀석, 그리고 헐거벗은 민둥오름까지. 오름은 그냥 산이다 일컫는 평범한 산들을 바라볼 때와는 다른 저마다의 다양한 생김새와 독특함을 지녔다. 제주도의 오름은 이렇듯 경이롭고 저마다의 색감이 달라 다채로우며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져 다양하다. 이런 풍경을 장애물 없이 볼 수 있는 전원주택지. 그래서 더욱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 과연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살까? 말까? 간단하다. 땡기면 지르면 된다. 오름은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로 모두 화구를 지니고 있다. 화산이 분출된 화구가 없으면 그건 오름이 아니다. 화구가 없다면 그건 오름을 가장한 동산에 불과하다. 크고 작은 폭발이라는 걸 해봤던 녀석이 진정한 오름. 오름이란 화산 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기생 화산체를 말하는 순 우리말이다. 산에 제주도 방언이라고 한다. 사실 전혀 다른 말인 줄 알았다. 제주의 오름은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한다. 추정하는 오름의 수는 모두 약 360개. 그 중에 송당리 부근에 유독 오름이 많다. 송당리는 모두 18개의 아름다운 오름에 에워싸여 있는 아름다운 중산간의 마을이다. 송당리는 오름과 밀접한 관계가 참 많다. 인근에 있는 오름까지 더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송당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구자읍에 속한 모든 오름을 송당리에서 볼 수 있다. 마치 병풍처럼 빙 둘러서 송당리를 에워싸고 있다. 사실 이 정도면 다른 건 몰라도 오름에 관해서는 축복을 받은 곳이다. 이곳의 풍경이 이국적이면서도 멋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 제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떤가? 자연의 흔적이 사람의 흔적보다 더 많은데. 제주공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떤가? 오름과 오름 사이에 광활한 초원지대가 보이는걸. 꼭 오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평범한 전원주택지 주변엔 볼 곳이 참 많다. 크게 들어선 물의 향연, 송당 저수지도 그렇고 겹겹을 두른 오름과 어우러진 넓은 들판,
그리고 파란 하늘의 조합은 구자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하다. 누구나 특별함을 찾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과 집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꼭 행복할까?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다. 해민 스님께서는 행복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단다. 결국 행복은 내 주변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인 듯 하지만 평범하게 삶을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광고가 있다. 난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 안 창피하냐고? 어쩌라고? 알고 있다.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걸. 평생 동안 혹은 그동안 아껴 마련한 돈으로 아담한 땅을 구입해 소소한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는 것은 과연 평범한 삶일까? 누군가에겐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쉽게 실천 가능한 사람에겐 지극히 평범해 보일 것이고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사람에겐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들 평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는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평범한 직장에서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라도 안정적인 주거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 조건이 모두 다는 아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은 있기 때문이다. 대충 이러한 조건으로 따져본다면 과연 평범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네 치매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스스로 던져본다. 가정을 이루어 새끼 셋을 두었고 남들보다 적당히 화목하다. 아픈 것도 현재 없으니 건강하다.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빚도 적당하게 많이 있지만 자그마한 아파트도 장만해 있다. 그렇다. 니치맨 스스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선뜻 평범하다고 답을 하진 못했다. 왜일까? 나 자신을 스스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아를 그렇다 라고 강요하고 억누르는 통제를 하고 있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일까? 평범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족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난 스스로 현재의 평범한 삶에 만족을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평범하기를 원하지만 내면엔 특별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는 하나라도 특별해야 하며 눈에 한 가지라도 띄어야 한다. 그건 바로 난 특별할 것이라는 대도 않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집념과 확신 때문에 그러하다. 남들보다 특별하고 특출나다면 과연 난 거기서 만족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더 특별할 것을 원할 것이며 더 특출난 것을 계속 스스로가 요구하고 바랄 것이다. 누군가에겐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평범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또한 답이 딱히 없다. 그냥 스스로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바라보자. 그럼 스스로 만족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남들 눈엔 평범한 삶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평범한 삶 속에 나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